안녕하세요. 오금렌탈샵의 오병곤입니다. 얼마 전에 이 침대와 소파에 대한 렌탈 상담 전화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가 점점 이 렌탈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렌탈을 왜 하는지, 그리고 렌탈의 장점은 무엇인지, 렌탈을 하는 게 도저히 자기 입장에선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거 하면 돈은 잘 버는 게 맞는지, 그리고 뭐 차라리 직장인 월급 200만 원 버는 게 낫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야기의 논점이 렌탈 상담이 아닌 렌탈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1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냥 느낌이 좀 별로더라고요. 혹시나 이 렌탈 사업에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솔직하게 렌탈에 관심 있어서 전화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인 척 전화하면서 여기는 상담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떠보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너네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뭐 솔직하게 다 말해줬을 텐데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같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뭐 경쟁업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저도 얼마 해보진 않았지만 그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금 렌탈샵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다른 쪽에서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렌탈 업체들이 있는데 다른 쪽이 안 된다고 뭐 그 접수권이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드릴 말씀의 요점은 이건 아니었고요. 렌탈과 구매의 차이점, 그리고 렌탈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렌탈 시장이 커진 만큼 이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긴 그 전화 통화를 계기로 렌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 렌탈과 구매의 차이점 하면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최근에는 뭐 의류관리기, 건조기, 세탁기까지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의 경우 렌탈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 서비스가 없는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경우 제가 생각하는 렌탈의 큰 장점은 역시 이 초기 비용에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 렌탈을 할 때 무상 AS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지만, 이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단연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비용 부담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이자 할부 구매와 렌탈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이자 할부의 경우는 먼저 이 제품의 전체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후 이 설정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매달 청구가 되는 방식이죠.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고 30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를 했다면 이 300만 원만큼의 카드의 한도가 잡히고 남은 한도는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카드 한도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큰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죠. 반면 렌탈의 경우에는 이 3년, 4년, 5년 원하는 약정 기간을 설정하고, 약정 기간에 따른 이 월 렌탈료만 다달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거나 카드 한도가 잡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구매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동일한 제품의 구매 가격과 렌탈료 총 금액을 비교한다면 물론 구매가 훨씬 저렴합니다. 렌탈 제품의 경우 렌탈 회사가 이 제조사에서 이 새 제품을 매입한 후에 그 다음에 렌탈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지만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금액을 최우선으로 비교하시는 고객님께는 당연히 구매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렌탈하는 게 더 비싼데 렌탈은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도 일시불 구매, 할부 구매, 렌트, 리스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가전제품도 본인에게 맞는 구매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렌탈도 구매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가전제품 렌탈은 약정기간 동안에는 렌탈 회사의 자산이지만 약정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고객님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형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까 전화 주신 분께서 이 자동차 리스처럼 초기에 뭐 잔존 가치를 최대로 높여서 월 렌탈료를 저렴하게 낮추지 않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뭐 끝내 이해하지 못하신 상태로 전화를 끊으신 것 같아서 전화로는 조금 부족했던 설명 영상으로나마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동차 리스는 만기 시에 반납을 할 것이냐, 차량 인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리스를 연장할 것이냐를 결정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전제품 렌탈은 약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리스와는 비교 자체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 같은 용어가 등장할 필요가 없겠죠. 이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는 잔존 가치로 월 리스비 조정이 가능하고 만기 시에 이 차량을 인수할 때 이 잔존 가치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 인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가 중요하지만 가전제품 렌탈은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 렌탈하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 돈이 없어서 렌탈로 구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건 정말 버려야 할 편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매보다 렌탈이 더 어렵습니다. 이 구매는 현금이나 카드 한도만 있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대신에 렌탈은 신용등급을 포함해서 이 각 렌탈 회사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조건에 또 충족하지 않으면 렌탈 진행 자체가 되지를 않거든요. 렌탈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하죠. 렌탈도 이 구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인에게 맞는 이 구매 방식으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을 다하는 렌탈은 오근 렌탈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